양쪽 진영의 선봉 북러연합과 한국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뭉친 북러연합과 자유진영 선봉인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19일에 체결한 조약에 유사시 군사 개입을 상정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가 커졌습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에는 과연 양쪽 진영의 최전방인 북러연합과 한국의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기서 한국의 군사력은 외부 개입이 없는 순수한 군사력으로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북러연합 1억 6,770만 명, 한국 5,196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북러연합 7,871만 명, 한국 2,598만 명, 석유 생산량 북러연합 1당 1,075만 배럴, 한국 1당 4만 배럴, 석유 소비량 북러연합 1당 372만 배럴, 한국 1당 260만 배럴, 화물선 북러연합 3,187척, 한국 2,063척, 한국 북러연합 15곳, 한국 11곳, 공항 및 활주로 북러연합 1,300곳, 한국 111곳,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 북러연합 세계 11위, 한국 세계 14위. 국력 자체는 북러연합이 막강하지만 전자, 철강, 조선, 완성차, 정유, 석유화학, 해운, 방위산업 등 경제 기반이 다양한 한국과 달리 북러연합의 경제는 천연자원빨인데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75조 달러어치의 천연자원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뒤로 몰락한 경제를 부흥시킨 것도 천연자원 수출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천연자원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수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군수공장의 인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보완해줄 국가가 바로 북한으로 북한이 15,000명 규모의 공병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거라 하죠.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37위로 라오스, 아프가니스탄과 동급인 만큼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가진 아프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수고 외수고 경제가 망해서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값싼 인력뿐입니다. 그래서 북러연합에서 러시아는 값싼 인력을 얻는 대신 북한에 미사일, 로켓 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한동안 연합관계를 이어나가겠는데요.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북러연합 264만 명, 한국 48만 명, 예비군 북러연합 256만 명, 한국 290만 명. 북러연합이 상비군은 앞서지만 예비군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러시아의 병력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북한의 예비군을 762만 명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수는 56만 명에 불과하죠.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이 동원력에서 밀리지 않지만 문제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다는 겁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 높은 우크라이나조차 2년간의 전쟁으로 전선 평균 연령이 43세까지 치솟은 만큼 저출산 국가끼리 전면전이 벌어지면 중국처럼 인구수가 많지 않는 한 노인의 전쟁이 되고 맙니다. 만약 북러연합과 한국 간의 전면전으로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의 피해만 봐도 북러연합은 버티겠지만 한국은 20대 남성이 전멸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국은 20대 남성을 최대한 보전해야 승패와 상관없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에 방어에 중점을 둔 작전 계획을 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북러연합 26,622대, 한국 2,501대, 군용차 북러연합 18만 6천대, 한국 66,490대, 자주포 북러연합 1708문, 한국 3189문, 견인포 북러연합 12,850문, 한국 4,863문, 다연장 로켓포 북러연합 5,985문, 한국 581문. 북러연합의 육상 전력이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2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양의 육상 전력을 손실했는데요. 전차 2,969대, 장갑차 4,649대, 약포 1,087문, 다연장 로켓포 370문을 잃었죠. 특히 전차와 장갑차 손실률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군이 보유한 T-72, T-80, T-90 등 3세대 이상 전차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래서 T-62로 대표되는 2세대 구식 전차만이 남아 도리어 우크라이나군보다 전차 전력이 부족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보내줄 수 있는 전차라고 해봐야 T-54, 55에서 파생된 박물관 전차들이나 이란의 줄피카르 전차와 비슷한 M2020 전차뿐인데요. 다만 러시아 기술과 숙련공
항공이 M2020 생산에 투입되면 충분한 수량의 M2020이 생산돼 북한과 러시아 양쪽에 공급될 수도 있죠. M2020은 T-62보다 뛰어난 걸로 평가되는 전차지만 그래도 한국의 K2 전차를 상대론 부족합니다. K2 전차는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꿀리지 않는 아주 뛰어난 화력, 방어력, 기동력을 자랑하며 이미 일선에 배치된 걸 넘어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등 생산성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보다 장갑차를 2배 가까이 많이 잃은 탓에 기갑 전력이 많이 약화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북한의 기갑 전력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나마 적게 잃은 포병 전력조차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받아야 할 만큼 포탄과 로켓 부족에 시달렸죠. 그래서 북러연합의 육상 전력이 겉보기엔 압도적이지만 이대로 밀고 내려오면 구소련제 기갑 웨이브가 K2 전차의 처참히 박살나는 결과만이 기다려서 차라리 포격전과 인해 전술을 펼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북러연합 1286척, 한국 200척, 항공모함 북러연합 1척, 한국 미보유, 헬기모함 북러연합 미보유, 한국 2척, 구축함 북러연합 14척, 한국 13척, 호위함 북러연합 13척, 한국 17척, 초계함 북러연합 87척, 한국 5척, 고속정 북러연합 291척, 한국 35척, 잠수함 북러연합 100척, 한국 21척, 기뢰부설함 및 소해정 북러연합 48척, 한국 14척. 러시아가 보유한 어드미럴 쿠즈네 초프급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을 제외하면 북러연합 해군의 해상 전력은 한국 해군과 비슷한데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보유했던 방대한 해상 전력을 처분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 해군이죠.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 해군은 보레이급 핵잠수함 7척, 델타포급 핵잠수함 5척 등 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했고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16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해군은 재래식 잠수함을 16척 보유했고 북한군도 파리사 영웅함과 김군옥 영웅급 잠수함 등 핵잠수함 2척 이상을 보유했는데요. 그래서 북러연합 해군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누가 뭐래도 잠수함 전력이죠.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급으로 대표되는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21척 갖추고 있지만 북러연합 해군을 상대로는 부족한 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도산 안창호급 6척을 추가로 건조해 총 27척을 보유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북러연합 해군의 잠수함 전력 상대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해군은 슬라바급 순양함 제1번함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넵툰 대한미사일 2발을 맞고 대파된 사건에서 부실한 운용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러시아 해군의 탄약 관리와 손상 통제는 뒤떨어지고 함선 레이더가 구식이라 하푼이나 액조세 같은 대한 미사일에 취약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해성 대한 미사일은 회피 기동과 동시에 다양한 공격 방식을 지원해서 러시아 순양함을 상대로 사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 해군은 호위함 한 척의 대다수가 초계함, 고속정인 해군이라 하기엔 처참한 수준이라 북러연합 해군에 큰 보탬이 되진 않는데요. 북한 해군은 해전을 벌이느니 폭약을 가득 실은 고속정으로 자폭 공격을 시도하는 게 한국 해군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북러연합 5206기, 한국 1576기, 전투기 북러연합 1249기, 한국 354기, 공격기 북러연합 862기, 한국 98기, 고정액 수송기 북러연합 454기, 한국 41기, 훈련기 북러연합 725기, 한국 288기, 특수임무기 북러연합 145기, 한국 33기, 공중급유기 북러연합 19기, 한국 4기, 헬기 북러연합 1752기, 한국 758기, 공격 헬기 북러연합 579기, 한국 112기. 항공전력도 북러연합이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육상전력과 마찬가지로 겉보기만 그런데요. 러시아는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를 22기 보유했지만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39기나 보유했고 2028년까지 20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죠. 거기에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2026년부터 120기 양산할 예정이고 F-15K 59기, KF-16 131기를 보유하고 있어 쟁쟁한 라인업을 보여줍니다.
다만 러시아도 수호이 35를 비롯한 4.5세대 전투기를 432기나 보유하고 있어서 항공전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정밀 유도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4.5세대 전투기로 멍텅구리 폭탄을 던지는 무시대적인 전술로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결정적으로 제공권조차 잡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북한 공군은 구소련의 미그 29가 가장 좋은 전투기로 그 외에는 박물관에 있어야 할 수준이죠. 그래서 북러연합 공군이 한국 공군과 공중전을 벌이면 구형기를 앞세워 소모시킨 후 신형기를 투입해 항공 전력 소모를 강제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러연합 공군도 큰 피해를 보지만 한국 공군도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어서 6.25 전쟁처럼 지리멸렬한 참호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KF-21 120기를 양산하고 F-35 20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북러연합 공군의 전술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 보유수, 북러연합 6,307발, 한국 미보유,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유명한 핵 보유국이었고 북한도 여기에 쉰발을 얹은 어떻게 보면 당당한 핵 보유국인데요. 이런 두 국가가 손을 잡았으니 한국은 크나큰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북러연합의 육해공 전력은 양적으로는 한국을 압도하고 질적으로는 뒤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핵전력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상대방 도시나 군사시설을 목표로 해서 쓰는 순간 전면 핵전쟁으로 번지지만 전술 핵무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외신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한 만큼 우크라이나보다 강력한 한국을 상대하게 되면 전술 핵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데요. 전술 핵무기 한 발이 전차 군단을 격파할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북러연합이 한국을 상대로 수세에 몰리면 한 발 정도는 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핵 보유국들조차 전면 핵전쟁이란 미친 짓을 벌이고 싶지 않아 북러연합의 전술핵 공격을 묵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하거나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며 북러연합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은 전 세계의 핵무장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최근에 뭉친 북러연합과 자유진영 선봉인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